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원영 건축사입니다. 제가 그 기업 교육을 하게 된 데는 그 전 단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KBS TV 특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KBS TV 특강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월화수목 4번 강의인데 2번짜리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제작사, KBS TV 특강을 제작했던 그 제작사의 사장님이 전격적으로 발탁해가지고 그 강의를 저한테 요청을 하셨었던 건데, 근데 그분과의 만남이 또 되게 재미있는 인연이 있었어요. 어떤 아주 작은 공연장에서 제가 처음 썼던 책이 건축 생활 속에 스며들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선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2권을 갖다 드렸는데, 저한테 뽑아서 한 분께 드리라고 그분이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관객들에게.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있었죠. 근데 어떤 분이 맞추셨어요. 그 답을. 그 답이 뭐였냐면 사람입니다.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왜 사람인가? 건축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주 오래전 사람이 살 때부터 있었잖아요. 동굴은 건축일까요? 동굴은 건축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초의 건축은 동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건축은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걸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난 그 제작사 사장님이 강의를 되게 섹시하게 잘하시네요 라고, 멋있게 잘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후에 그분이 KBS TV 특강에 저를 전격적으로 발탁을 했는데, 당시 4번, 월화수목 4번이었었는데 제가 검증이 안 된 사람이다 보니까 KBS 제작하는 그 CP께서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4번을 못한다, 2번만 맡겨보자. 근데 이분은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잘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저한테 하셨는데, 이제 한 번 녹화를 마치고 중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제 PD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4번 시킬 걸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지금도 KBS 영상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강사를 이제 발굴을 한 거죠. 건축 분야의 강사를 발굴했는데, 그게 이제 임원 교육이었어요. 삼성에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임원들이 있으시잖아요. 당시, 지금은 훨씬 더 많겠지만 그때 당시는 한 2,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번짜리 강의 중에 첫 번 강의를 다른 분이 하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못 하시게 된 거예요. 나머지 1회차가 시작됐는데 2회차부터 강사가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찾았는데 이제 저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의 요청을 이제 해와서 제가 거기에 임한 적이 있는데, 요청은 그거였어요. 세계 최고의 건축물, 초인류 건축물을 찾아서 그 속에 담겨진 DNA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드렸던 게, 인류의 건축 문화가 2번에 걸쳐서 굉장한 발전을 했다. 그 2번의 발전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속에 담긴 DNA가 뭔지 이야기해 주겠다. 그리고 그 DNA는 우리 한옥에 어떻게 접목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강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좋다 하고 만족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원 세미나 강의를 제가 딱 끝내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업 강의 많이 해보셨죠? 그랬더니 방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럼 저희가 진주를 발견한 거네요. 다음 주부터 강의장이 바뀌니까 조금 더 일찍 오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가 건축, 음악, 미술 이 세 개의 과목을 오픈해 놓고 듣고 싶은 데 가서 들어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씩 이렇게 가서 들었는데 첫 강의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장이 대강의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음악 선생님하고 미술 선생님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게 저의 기업 강의의 첫 에피소드인데요. 그 이후로 그 임원 세미나 중에서 아마 뭐 대충 3분의 2, 2분의 1 이상 3분의 2 정도의 임원들이, 삼성의 임원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그 후에 그걸 차부장 승급 과정에 전체가 다 듣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강의들이 이제 그 해 또 그 다음 해까지 연속이 돼서 아마 그 간부들에게 강의가 전달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그 후로 이제 다른 기업들에서 건축을 통해서 강의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던 계기 같습니다. 저는 일종의 기업 강의를 할 때 직능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뽑아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컨셉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뽑는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개인이 행복해지는 그런 교육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개인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하면은 기업 효율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기업 교육을 하면서 개인들의 능력의 최대치를 뽑는다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을 알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식주의가 제가 생각한 그 인간 생활에 필요한 요소의 순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기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요소, 흔히 말하기를 의식주라고 하는 그 인간 생활에 필요한 3요소를 자기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주를 해결하는 거죠. 지금 그 주를 뭐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 어디에 또 좋은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본질은 조금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본질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독립된 인생, 완전 자립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집을 샀어도 이게 재산 가치로서의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집은 수명이 있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계 수명을 일반 다른 집보다는 더 빨리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공급 방식 자체가 그래요. 100년 주택 이런 말도 지금 있던데 지금 현재 방식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절대 100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그래요. 인간의 수명이 100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200살까지는 볼 수 없어요. 뭐 어느 정도 극복을 하면서 위생이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서 조금씩은 극복이 되고 있지만 우리의 아파트는 현재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당대에는 재산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앞으로 한 세대, 두 세대까지 지나가면서도 재산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0년 후 최고의 직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건축 분야가 새롭게 인식이 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람이
완전 자립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식과 의를 해결하는 능력은 조금 더 쉽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 주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 그런 자신감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 교육을 할 때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개인이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제일 큰 산인 주에 대한 의식을 한번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동안에 큰 장벽처럼 생각했었던 부분을 좀 넘어갈 수 있는 자신감 같은 그런 생각만 가져도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건축을 좀 쉽게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창의라고 하는 옷을 입혀줍니다. 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하고 하는 그 창의. 그런데 건축은 재미있는 게 창의와 더불어 또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정성이죠. 안정성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성질이거든요. 건축은 새로운 것이 드러나면 좋지만 그것을 구현해냈을 때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에요. 새로운 변화가 되는 새로운 것과 변하지 않는 안정성, 이 두 개가 함께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력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야들도 있지만 건축이 창의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거고, 그 두 가지의 관점을 함께 인식하면서 거기서 컨텐츠를 개발해내는 것은 다른 분야와는 좀 차별화된 그런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인생에 완전 독립된 완전 자립 인생을 살 수 있으려면 건축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 길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가 왜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냐면 자기가 고치지 못해요. 인테리어 내부 공간을 자기 거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아파트의 외벽에 문제가 생겼다. 누가 고칩니까? 자기가 못 고쳐요. 내 게 아니에요. 외부는. 내부만 내 거예요. 그런데 일반 자기 주택을 짓게 되면은 내부건 외부건 어느 때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고쳐야 되거나 고치도록 지시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을 자기가 좀 더 인식을 하고 잘 알게 되고 하는 그 건축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도 생기게 되는데, 지금 아파트 생활에 너무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것은 그런 교육에 대한 공급을 안 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라가 안 하면 나라도 하자 라는 심정으로 사실은 건축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 교육이 저는 이제 지금은 기업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건축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것은 어린이 때부터입니다. 제가 어린이가 아니고 어린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는 좋은 건축가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 건축가에게 일을 맡기는 건축주의 소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건축 문화의 출발은 건축주의 소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건축주가 많아져야 좋은 건축 문화가 형성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 나름대로 좋은 건축주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10년부터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좋은 건축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내게 됐다면, 그가 어른이 됐을 때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자기 집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들이 모이면 건축 문화가 함께 좋아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 교육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조금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좋은 건축 문화 선진국이 되게 하기 위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른들도 함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기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능 교육이라기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게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삶, 어떻게 하면 완전 자립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